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모음체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체계. 자, 지난 시간에 자음체계 했으니까 오늘은 모음체계를 해보도록 할 거야. 일단 모음이 뭐냐? 모음 몇 개냐? 모음은 다 해서 몇 개? 21개. 21개야. 그래서 얘는 자음은 발음기관에서 공기의 흐름에 장애를 받고 나오잖아. 그래서 장애음이었다면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고 와. 그래서 무슨 음이라고 불러? 비장애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총 21개인데 이 21개를 가지고 나눠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나눠? 혀의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이걸로 나눠야 되겠지. 근데 이걸 나누기 전에 나누려고 했는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혀의 높낮이를 나누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고모음이었는데 끝날 때는 저모음으로 바뀌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원순모음으로 시작해서 평순모음으로 끝나. 그럼 얘는 원순모음으로 해야 돼? 평순모음으로 해야 돼?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먼저 정하는 거야.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정하지? 뭘 먼저 정해? 혀나 입술 모양, 혀의 위치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그래서 모음은 먼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한다. 단모음은 어떻게? 입술 모양이라든지 혀의 위치가 변한다 안 변한다? 혀의 위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이중모음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어?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겠죠? 자, 그럼 단모음 10개 한번 가볼게요. 자, 발음 한번 해보세요. 연속적으로 발음해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지만 보면 되잖아. 자, 가자, 봐. 안 변하죠? 네, 얘도 안 변하지. 하지만 얘는 어때요? 야야야야야야야 변하죠. 얘는 예예예예 얘도 여여여여여 변하죠. 그래서 변하는 걸 이중모음, 안 변하는 걸 단모음 이렇게 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또 다시 두 개가 있어. 얘 왜 하고 위가 있죠. 얘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니? 우리 보통 왜 변하잖아요. 얘도 위 변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단모음이에요. 그러니까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돼. 얘는 어떻게 발음하고 얘는 위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원칙은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되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돼요. 하지만 구분하자는 건 얘는 몇 개? 10개는 단모음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거 외우는 방법 각자마다 다 다르죠. 어떻게 배웠어요?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아, 선생님 금붕어 별로. 바라바라바라밤 스쿠터 좋아. 자,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스쿠터 좋아? 상관없어. 일단 무조건 몇 개만 외워야 돼. 이 10개는 무조건 외우고 가야 돼요. 10개는 무조건 외우고 가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단모음 10개를 외웠어요. 키위 제외해. 스쿠터 좋아. 이렇게 10개를 외웠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혀의 위치. 그러니까 혀의 위치라고 말하면 너무 짧게 말했어. 좀 더 길게 말하면 얘는 정확하게 하면 혀의 뭐의 위치? 혀의 최고점의 위치라고 불러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으면 전설모음이고요. 뒤에 있으면 후설모음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전설모음은 뭐만 있으면 돼? 전설모음은 2만 있으면 다 전설모음이에요. 2만 있으면. 그래서 여기에도 2가 있고 여기에도 2가 있고 여기에도 2, 다 2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키위 제외 스쿠터 좋아 10개의 단모음 중에 2를 가지고 있는 애는 다 무슨 모음? 전설모음. 여기에 2가 있어 없어? 2가 하나도 없죠? 2가 없으니까 얘는 무슨 모음? 후설모음.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은 2의 유무에 따라 나눠집니다. 그다음 원순모음은 뭐만 있으면 돼요? 입술이 동그랗게 말리는 거군요. 우, 오 이렇게 뭐하고 뭐만 있으면 돼? 오하고 우만 있으면 돼요. 원순모음 뭐라고? 오와 우만 있으면 돼. 그래서 있죠. 어디에 있어? 여기에 우가 있고 여기에 오가 있고 여기 우, 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지. 그러니까 전설모음은 2만 포함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모음 현상 중에 전설모음화가 있어요.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바꾸는 거야. 그럴 땐 뭐만 붙여주면 되겠니?
이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호랑이야. 호랭이. 그러면 전설모음이 돼. 아에다가 이를 붙이면 애가 되지. 해봐. 에 해봐. 혀가 앞으로 나와요. 에 혀가 앞으로 나와요. 에 혀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설모음화가 되는 거야. 됐죠? 이게 뭐라고?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에 따라서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얘 됐죠? 그럼 혀의 높낮이는 뭐냐? 우리 사람의 혀는 위턱에 달려있어요? 아래턱에 달려있어요? 아래턱에 달려있죠. 혀는 아래턱에 붙어있어요. 그러면 혀를 최대한 밑으로 내리려면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입을 최대한 벌려야 돼요. 혀를 밑으로 하려면 턱이 안 벌어지면 혀를 밑으로 내릴 수가 없어요. 입을 최대한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은 혀의 높낮이도 되겠지만 입에 뭐 정도? 입에 벌어짐 정도도 되는 거야. 고모음은 다물어야 되고요. 저모음은 많이 벌리면 되는 거야. 자, 순서대로 가볼까요? 이가 꽉 다물어지죠? 에는 살짝 벌려. 에 이렇게. 그럼 우리가 평소에 어이랑 아이, 에를 발음을 잘 구분을 안 하잖아.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보다는 얘가 입이 위아래로 더 벌려지는 거야. 그래서 에 이렇게 되겠죠? 이건 위, 외. 얘는 우,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혀의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에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너네 외울 때 이거 외우는 방법이 뭐 어디 중학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뭐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뭐 아니면 키위 제외 금붕어 좋아 이렇게 외우는데 근본도 없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뭘 좋아하냐면 이걸 좋아합니다. 키위 제외에 금붕어 좋아, 빠라바라바라밤 스쿠터 좋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나누기가 편해요. 보세요. 앞에는 다 뭐가 있어요?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는 다 무슨 모음? 전설모음. 뒤는 무슨 모음? 후설모음. 이렇게. 그 다음 전설후설 말고 평순모음하고 원순모음도 나눠봐야 되겠지. 그럼 개수를 보니까 평순모음의 개수가 많니? 원순모음의 개수가 많니? 표 봐봐. 평순이 많지. 그럼 뭐부터 시작해? 평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 원, 평, 원, 평. 여기도 같이 평, 원, 평, 원, 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설, 후설, 평원, 평 외우기 쉽죠? 그냥 고모음도 있겠네? 고모음 어떻게? 고중조, No. 어떻게? 고고, 중중, 뭐라고? 고고, 중중, 이렇게 하면 좀 더 외우기 편해지겠지. 그래서 키위를 주게 되어서 내가는 왜 그렇게 외우냐면 그렇게 외우는 사람들은 이 표를 그대로 외우는 거야.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대신 얘는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을 바꿔놓는다든지 평순모음, 원순모음을 바꿔놓으면 이게 외우기가 좀 난감해져. 그래서 차라리 저렇게 외우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모음에서 단모음 10개, 단모음 왜 단모음인지 알겠지? 나머지는 이중모음이고 그럼 단모음 10개를 입술 모양이라든지 혀의 위치,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구분한 거야. 이렇게 구분했어요. 전설모음은 다 뭐만 포함하면 되고 뭐만 포함하면 돼? 전설모음은 이만 포함하면 되고요. 원순모음은 무엇만 포함하면 된다? 오, 우만 포함하면 된다. 혀의 높낮이는 고모음은 입을 꽉 다물고 발음하는 것이고 저모음은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는 발음하는 것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중모음이 나와 있는데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중모음을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중모음은 반모음 더하기 뭐라고 봐요? 단모음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이야. 그러면 다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반모음은 뭐라는 거야, 결국은? 반모음은 이중모음의 무슨 모음? 이중모음의 출발모음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이중모음은 뭘로 출발하니까? 반모음으로 출발하니까 반모음을 이중모음의 출발모음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반모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반모음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자음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어떤 특징도 갖고 있냐면 모음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음의 특징은 뭘까요? 자음의 특징은 홀로 뭘 이룰 수 없어? 음절을 이룰 수 없습니다.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없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반모음은 단모음과 결합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없다는 거. 모음의 특징은 얘는 장애음이 아니라 무슨 음이라는 걸? 비장애음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트렌드 자체가, 수능에서 트렌드 자체가 이 반모음의 위상이 되게 높아졌어요. 반모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반모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반모음을 좀 더, 여기 있는 것도 있겠지만, 좀 더 반모음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반모음 어디 필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필기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 이거요? 네, 자음의 특징하고 모음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어요.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단모음과 결합해야지만 음절을 이룰 수 있고요. 모음의 특징은 비장애음이라는 거. 이렇게. 그러면 반모음에 대해서 살짝 정리 좀만 하고 갈게요. 반모음. 반모음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밑에 나와 있지? 반모음의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반모음 뭐가 있고? 반모음 이가 있고요. 또 반모음 오우가 있는데, 얘가 반모음이라는 걸 그래요. 오. 반모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위에 반달 표시를 이렇게 해줘요. 이도 이렇게 반달 표시를 해줘요. 그럼 반달 표시를 해준다는 얘기는 그냥 단모음 이하고 반모음 이를 구분하는 거야. 반모음 이는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뭐의 출발모음이라고 했죠? 이중모음의 출발모음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봐라. 여기다가 이걸로 출발해서 단모음을 옆에다 해줄게. 단모음 아, 오, 우 맞나?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런 단모음들이 되겠죠. 위 외는 여기다 결합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갖다 놨어. 자, 가보자. 반모음 2로 시작했다가 뭐로 시작했다? 반모음 2로 시작했다가 아로 끝나면 뭐가 되죠? 2로 시작했다 아로 끝나면 뭐가 되죠? 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고? 야. 여기는 이어로 끝나니까 여. 이오로 끝나면 요. 이우로 끝나면 유. 이예로 끝나고 이예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인 얘네들은 다 뭘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반모음 2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반모음 5우를 포함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5우로 시작해서 아로 끝나면 뭐가 되죠? 와가 되죠. 와. 그래서 와. 어가 되면 뭐가 되죠? 워. 얘네들은 안 되겠죠? 하지만 얘는 되네요. 뭐가 돼요? 이게 이거. 왜? 여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로 시작하는 건 뭐가 있다는 거야? 와, 워, 왜? 얘는 반모음 오, 우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돼요. 이거 반모음이 뭔지 알겠죠? 근데 반모음을 여기 있는 것처럼 이라고 오, 우로만 쓰는 게 아니라 교재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가 반모음 뭐로 써 있어요? J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까? 교재? J라고 하고 또 뭘로도 해요?
y라고도 해요. 실은.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알죠? 이걸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죠? 야는 ya, yeo, yo가 되겠지. 다 뭘로 시작해요? y로 시작해서 반모음 y를 써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를 국제 표준 발음 기호, 국제 발음 표준이죠. 쓰면 얘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야 이렇게 써요. 여는 어떻게 쓰냐면 여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얘를 쓸 때는 뭘로 시작해? J는 우리는 J라고 하지만 국제 음성교에서는 얘는 Y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반모음을. 대신 J를 쓰려면 반드시 뭘 해줘야 돼? 얘가 발음교라는 걸 알 수 있는 발음을 나타낸다는 대가를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반모음 E라고도 하고 반모음 J라고도 하고 반모음 Y라고도 합니다. 됐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다른 뭐라고도 불러요? 얘는 W라고도 하죠. 근데 그냥 W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얘는 어떻게 시작하기 때문에 발음하면 W 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반모음은 반모음 오, 우 계열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이중모음이 다 해서 몇 개였는지 기억해요? 11개지. 그 이중모음을 따져보면 봐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예요. 한 개가 없어. 뭐가 없죠? 의가 없어요. 의가 없어. 의. 그럼 얘는 왜 얘기하냐면 얘는 논란이 좀 있어요. 얘가 의하고 이가 결합한 건 맞죠? 의니까. 얘가 의하고 이가 결합한 건 맞는데 첫 번째 견해는 이 의를 반모음으로 인정해 주자. 아니다. 반모음이 뒤에 이가 붙은 걸로 보자. 라고 말해서 아직 두 개가 어떻게 돼? 논란 중입니다. 그래서 얘는 학교에서 어떤 걸 가르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고 아직 수능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의가 어떤 걸로 되어 있다라고 수능에 나온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 근데 수능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나왔어. 그럼 그때부터 고정. 수능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수능에서 한번 나와주면 되게 고마운 마음으로 봐요. 정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반모음이 됐죠? 반모음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보면 되어를 발음하게 되면 원래 어떻게 발음하는 게 맞죠? 되어로 발음하는 것도 맞지만 뭘로도 발음됩니까? 되어로 발음되기도 하지. 그러면 되어가 되어로 발음됐지. 그러면 음운 변동을 보면 어가 뭐가 된 거야? 여가 된 거죠. 그 옛날에는 이걸 뭘로 보는 경향이 많았어요? 어가 여로 바뀌었으니까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에서 뭐가 되겠어? 예전에는 이걸 교체로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뭐가 강화됐다고? 반모음의 지위가 강화됐다고 했지. 그래서 어가 어떻게 바뀌었다? 반모음 이에다가 뭐가 붙은 거? 어가 된 걸로 보는 거야. 이어 이렇게. 그렇게 되면 뭐가 되지? 첨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첨가가 돼서 반모음 첨가가 첨가 영역에서 한 자리를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중요시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오늘 한 내용은 이렇게 됐고, 그래서 반모음이고 여기 있는 발음과 관련된 것들은 여기 있는 거는 할 건 아니야.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표준 발음법의 조항, 한글 맞춤법 이렇게 조항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조항은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조항은 어떻게 나눠 있냐면 맨 처음에 몇 항, 항으로 나오잖아. 몇 항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뭐 1항이든 n항이 나올 거잖아. 그럼 여기 첫 번째는 뭐가 나와? 첫 번째 나오는 건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밑에 다만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붙임 이렇게 나오지. 이런 것들은 뭐야? 얘가 원칙이면 얘는 뭘까? 얘네들은 두 가지예요. 뭐이거나 허용이거나 뭐이거나 예외이거나 이걸 구분을 해야 돼. 원칙이냐 허용이냐 예외냐를 구분을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옆에 있는 조항을 한번 가볼까? 조항을 한번 가볼게요. 야, 예, 여, 예, 와, 왜, 요, 워, 왜, 유, 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라고 나와있지. 그지? 그럼 맨 위에 있으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얘를 뭐라고 불러? 얘는 원칙이야. 다만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처는 처로 발음한다고 했지. 얘는 예외니 허용이니? 처는 뭘로 발음한다고? 처로 발음한다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뭐가 돼? 예외가 돼요. 그러면 허용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밑에 볼게. 일단 다만 이동 한번 볼까? 얘는 에로 도 발음한다고 했지. 여기 도가 붙어버렸네? 그러니까 얘는 도가 있으니까 얘는 예외가 아니라 뭐에 해당해? 얘는 허용인 거야. 허용은 뭐뭐로도 발음한다 또는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음 자음을 첫소리고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고? 예외가 되는 거고, 단어의 첫 음절 이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한다라고 나와있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허용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항상 조항은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떤 조항이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원칙, 예외, 허용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다음 여기 문제는 촬영 끄고 카메라 끄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음운의 변동입니다. 음운의 변동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문제 풀어보세요.